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정말 요청이 많았던 GLC 라인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마 딱 보자마자 내가 찾던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 그 녀석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화이트 컬러의 썬루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벤츠 GLC 220D 포매틱 프리미엄 쿠페 차량인데요. 2018년식 등록에 9만 킬로대라는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 또한 3천만 원대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입문용으로 스타트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크기만 놓고 보자면 티구안과 비슷한 크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차량과 비교를 하자면 투싼 정도의 사이즈가 딱 될 것 같습니다. 9만 킬로라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9, 20, 21, 22, 23 5년 동안 9만 킬로 1년에 1만 킬로 조금 더 뛴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진 1년에 2만 킬로 정도 주행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생활 스크래치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안쪽에 있는 스크래치는 뭐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지만 외관 스트레스는 정말 큰 골치잖아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범퍼 하단 쪽의 크롬 부분이라던가 메인 라이트 보닛 쪽을 놓고 보시더라도 일단 스크래치나 돌팀 흔적들은 전혀 확인되질 않고요. 벤츠 하면은 가장 상징이지 않을까 싶은데 살짝 미세한 반반사 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스콜피온 제로라는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피렐리 타이어 라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많이 남아있어요. 한 70% 정도 남아있고 넓은 스포크와 안쪽에도 보시면은 타공 디스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220D 모델 쿠페 라인을 한 1년 반 정도 주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타보시면서 밟아보시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물론 저속에서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답답해요. 그러니까 20에서 60, 80까지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답답한데요. 80에서 130km까지 달리잖아요. 그때 내가 밟고 있나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진짜 고속에서 강한 녀석이기도 합니다. 자, 아마 디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실제로 타보시면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재미까지도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는 BMW가 한 수일지 모르겠지만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건 벤츠죠. 자,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블랙으로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시트 하면은 장단점이 좀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트 폭이 너무 넓어서 허벅지나 측면에 조금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불편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GLC 라인 같은 경우는 시트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빠졌다는 점이 메인 강점 포인트고요. 사이드 쪽에 보시면은 살짝 이 땀 연분 같은 걸로 인해서 변색된 부분만 살짝 미세하게 있을 뿐이고 별다른 큰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위쪽으로 핸들을 놓고 보시더라도 핸들 쪽에도 큰 스크래치는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년식이다 보니까 화이트 콕핏을 기대하셨겠지만 화이트 콕핏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짧은 년식으로 넘어가야지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뒤쪽도 동일하게 스콜피온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나 뒤나 남아있는 건 비슷합니다. 뒤쪽도 휠 컨디션은 굉장히 깨끗하죠. 후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 바로 요 라인 때문에 쿠페 라인을 선택을 하시냐 안 하시냐인데 쿠페 라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반 라인보다 300만 원이 더 비싸기도 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만큼 들어가면 자재값이 더 들어갈 텐데 요렇게 내보낸 것보다 요렇게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비쌌어요. 쿠페 라인이 실제로 출고가가 300만 원이 더 비쌌던 차량이기도 하고요. 근데 쿠페 라인만의 디자인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GLC 쿠페도 봤었고 쿠페가 아닌 차량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적지 공간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쿠페 차량이 압도적인 1위였어요.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해당 차량을 가지고 캠핑을 직접 다녀보긴 했는데 짐 공간이 아무래도 쿠페 라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저는 폴딩을 하고 짐을 적재를 했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아마 이 차주분도 짐을 조금 실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뒤쪽에 매트가 이렇게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진짜 커요. 짱 크죠? 아마 저희가 최근에 촬영했던 차량들 중 SUV들 라인 중에서는 가장 큰 공간을 자랑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뭐 스페어 타이어 자리라던가 조금 협소한데 이 친구는 밑에 매트를 걷어내면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적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저 밑에 뭐 넣었냐면 체어 넣었어요. 체어하고 침낭을 보관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다라는 꿀팁입니다. 아까 제가 위쪽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했지만 쿠셔닝이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불이라던가 침낭 같은 거는 밑에 쪽에 넣기도 좋고요. 평평하고 낮은 체어 같은 경우도 안에 넣어놓기 좋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와서 다시 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 디젤 모델답게 요소수 에드블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방금 막 비를 맞고 와가지고 젖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디젤에 에드블로까지 넣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풀 측면을 보시더라도 스크래치는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실 것 같은데요. PPF가 바로 변색이 되거나 손상이 입은 부분이에요. PPF가 살짝 까지고 노란색으로 변색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거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 있는 차량들은 보통 깨지거나 이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쪽은 쇠더라도 좀 턱 같은 데 지나다가 뭐 찌그러지거나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좌우측 모두 굉장히 깨끗합니다.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올지. 아까 제가 투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뒤쪽에서는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열선 시트까지는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부엉이까지 들어가 있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실제로 5명이서 타고 가평까지 가봤는데 갈만 했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을만 했다. 그러니까 4인승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시동 먼저 걸어보도록 할게요. 디젤 소리 오랜만입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창문을 모두 닫고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정숙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가솔린이랑 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핸들 자체도 떨림이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벤츠에서는 정숙성 그리고 떨림이 없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메인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한 정숙성을 자랑하는 차량이거든요. 아마 직접 타보셔서 모두 닫아보시면 생각보다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이 친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벤츠면 핸들 열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트림별로 안 넣는 경우 많아요. 이 친구 핸들 열선 핸들 왼쪽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버튼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컨디셔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면 완벽한 탑뷰 더불어서 가이드라인, 어시스트 라인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급이 살짝 나눠지는 게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가이드라인 끝까지 다 이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고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기둥을 박을지 안 박을지 여부도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차 키는 변경되기 전 차 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키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보통 요걸로 이렇게 뭐 조그 셔틀로 뭐 조절을 하기는 하시는데 아마 노래 넘길 때 말고는 크게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차량이에요.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스크린을 조금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스크린을 조금 더 열었을 때 굉장히 와일드하게 지금 B필러 기준으로 끝까지 오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개방감까지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바로 벤츠 순정 블랙박스까지도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중반대의 가성비라는 SUV를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바로 단연컨대 GLC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GLC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중에서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여성 오너분들께서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근데 비교해보면 티구안이냐 이 차량이냐 놓고 비교해보자면은 티구안보다는 훨씬 이쁜 것도 성능적인 면에서 더 정숙성인 면에서도 훨씬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려보시죠. 자, 어떠셨나요? 같이 함께 220D 포매틱 프리미엄 차량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던 디자인, 역시 내가 찾던 그 디자인을 같이 함께 봤는데요. 아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수입 SUV, 그 중에서도 디자인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JMTV 김채원이었고요. 해당 GLC 말고 다양한 또 다른 차량들이 궁금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세요. 안녕!